자, 안녕하세요. 아제트입니다. 자, 팩트 폭력, 팩트 폭격 세 번째입니다. 올해 시험이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죠. 29회 시험이 28회보다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1년 후에 보신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 30회 시험이 29회보다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어쩌고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회 시험이 그전 시험보다 많이 달라졌다. 유형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려웠다.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28회 때 합격을 했거든요. 28회 때 합격했는데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야, 니는 28회 시험을 쳤으니까 합격한 거지. 29회 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28회 시험이 쉬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은. 근데 한번 28회 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8회 시험 친 사람들한테 시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물어보세요. 저는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쉬웠다고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서 쉬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명 있긴 해요. 작년 그때 28회 때 저하고 같이 합격했던 다른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도 얘기합니다. 아, 올해 시험은 좀 쉽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 사람 중에서 쉬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니라고 생각되면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2017년 공익중개사 시험 난이도 이렇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작년 시험 치고 나서 나왔던 시험 난이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검색해 본 결과 요겁니다. 요런 기사, 요런 기사, 요런 기사, 요런 기사,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죠.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는 공인중개사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험들이 다 매년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작년보다 난이도가 올라갔다, 유형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안 된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자, 실제로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실제 난이도 상승폭이 한 5%라고 치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 50%좀 올라간 것처럼 얘기해요. 난이도 확 올라간 것처럼 얘기해요.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뭐 청와대 청원 넣고 난리가 나거든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이게 팩트 폭격입니다. 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야, 난이도 낮아지면 시험 칠 사람들한테는 좋잖아. 왜 안 좋다고 해? 자, 시험 칠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시험 친 사람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쳐요. 제가 이번 29회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어요. 합격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야,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알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가 합격한 거야. 그래야지 내가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니까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해야 자랑이 되지. 개나 소나 다 붙는 시험 합격했다고 하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떨어진 사람들은 아, 내가 친 시험이 어렵다고 해야 내가 떨어진 게 합리화되잖아요. 아니, 엄청 쉬운 시험이었는데 내가 떨어지면 내 떨어진 게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해야 됩니다. 자, 학원들 한번 봅시다. 학원들. 시험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엄청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학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수강생들이 많이 오겠죠. 아니, 시험이 쉬워가지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학원에 안 오잖아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합격한다. 빨리 우리를 따라와서 합격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학원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자, 또는 예전에 시험을 쳐서 이미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험이 좀 어려워서 합격자 수가 적게 나와야 경쟁자가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험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매년 어렵다고 하고 어려워졌다고 하고 매년 엄청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금. 자, 댓글로 누가 얘기했어요. 야, 조금 어려워졌는데 합격자가 그만큼 떨어졌냐? 그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합격자 수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28회가 오히려 너무 많았던 거예요. 28회가 난이도 조절 실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난이도가 요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표준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빵점 맞는 사람부터 100점 맞는 사람까지 이렇게 하면요,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100명이 시험을 친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30만 명이죠. 30만 명이 시험 친다고 하면요, 뭐 0점 받는 사람 뭐
5만 명, 10점 받는 사람 5만 명, 20점 받는 사람 5만 명 이렇게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가운데 몰려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 중에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는 한 55점에서 65점 사이에 몰려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데 대다수의 숫자가 55점에서 65점 사이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제만큼 난이도만 더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은 우수수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가 합격률이 21%가 나왔거든요. 21% 나왔으면 사실은 많이 나온 거예요. 사람 숫자로 치면 15,000명 넘게 나왔다니까요. 작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 합격률하고 비교해도 예년보다 약간 올라간 거지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요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적어놨어요. 합격률을 계산하는데 응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자를. 자, 합격률을 계산할 땐 접수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응시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100명이 접수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 50명이 응시를 해서 30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처음 100명 접수한 것 중에서 30명이 합격했다 해서 30%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50명은 응시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하면 안 되지. 50명이 응시를 하고 30명이 합격을 하면요. 합격률은 60%가 되는 거예요. 30%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접수는 해놨는데 내가 성적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안 가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사람까지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에듀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있어요. 평생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 번 등록하면 평생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응시를 해서 불합격을 하면 그 다음까지 들을 수 있어요. 합격하면 그 다음에부터 못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을 계속 연장을 하고 싶으면 시험을 치든 떨어지든 시험을 안 치러 가더라도 일단은 접수를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연장하려고 접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물론 그게 어마무시하게 많냐?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실제로 그래서 아까 합격했던 그 친구가 그러는데 14년도였나 15년도였나요? 돼가지고 이게 접수를 아마 8월 달쯤 할 거예요. 8월 달쯤 접수해 놓고 공부를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8월쯤 시험 접수하고 뭐 대강 책 훑어보고 나서 시험 치러 가면 합격하지 않나? 이래서 접수를 한 거예요. 접수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공부하다 보니까 야, 민법만 해도 엄청 어렵네. 안 되겠구나 해서 안 치러면 치러 안 갔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접수료가 되게 싸요. 1, 2차를 한꺼번에 치더라도 25,000원, 3만원 이렇게밖에 안 하죠. 요게 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시료는 쌉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응시료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보통 비싼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 번 치는데 20만 원씩 응시료가 한 15만 원, 20만 원씩 하는 시험들도 많아요. 좀 되게 특수한 기술 자격증 있죠. 뭐 보안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는 뭐 시험 치는 게 뭐 한 15만 원, 20만 원씩 이런식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이 없어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시험 쳐야 되고 이런 시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 치는 사람들이 결실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응시료가 비싸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는 일단 접수해 놓고 시험은 안 치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응시율이 이번에 한 70%쯤 됐나? 2차는 60% 정도? 1차는 7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응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합격률이 낮진 않아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어렵다. 이번엔 올해는 어려워졌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매년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려워지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지긴 하지만 생각만큼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야, 올해는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이상하게 어려웠으니까 내년에는 쉬워질 거야. 난이도 조절 성공해가지고 꿈 깨세요. 안 쉬워집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지 올해 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내년에 쉬워질 일은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도록 하세요. 네, 지금까지 팩트 폭격하는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때려서 죄송합니다.